안녕하십니까. 철학의 기여 13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철학의 기여 중에 근거지음 가운데 있는 시간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학의 기여 전체 큰 틀에서 오늘 강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철학의 기여는 제일 먼저 앞서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일종의 서론이지만 서론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크게 스케치하고 전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울려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울려옴.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서 존재가 떠나가 버리고 울려오는 그런 이제 나지막하게 울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다루고 있는 울려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네줌이 있죠. 건네줌. 울려옴이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이야기라면 건네줌은 철학의 시원이라고 하는 거의 한 2500년을 거슬러 가서 서양 철학의 제1시원으로부터 이 철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약이 있죠. 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약에서 드디어 다른 시원으로 과감하게 도약을 해서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외에도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근거지음이고요. 이 근거지음 다음에는 도래할 자들, 그리고 마지막 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신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6가지의 주된 이음 구조, 이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근거지음 가운데서 이제 그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근거지음도 크게는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을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가장 먼저 현 하이픈 존재죠. 다 하이픈 자연이죠. 그리고 이제 진리라고 하는 주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공간, 그리고 간직함이라고 하는 베르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제 시간 공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공간,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의 기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도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그 가운데서도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큰 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의 시간 공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이데거가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바로 이렇게 이제 철학의 기여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 공간 이야기로 이야기를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도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대작이죠. 그리고 이제 근본 작품이고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제 작품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하이데거의 가장 물음 중에 물음은 존재 물음이죠.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옆에 운트자이트라고 해서 옆에 있을 만큼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물어가는 것이 존재와 시간의 이제 큰 하나의 줄거리죠. 여기서 이제 시간 이야기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시간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선 공간은 세계 내 존재 이야기를 할 때 세계의 세계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도구들의 공간인 이제 그런 그 방역, 회역 이런 이제 공간이 나오고요. 방역, 뭐 방면, 뭐 이런 이제 개겐트라고 하죠. 이런 이제 방면 이야기 나오고 현존재의 실존론적인 공간성인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내 존재 분석을 통해서 조르게라고 하는 마음씀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염려라고 하죠. 이 염려의 구조를 통해서 염려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 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마음씀의 구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도출하게 되는 거죠. 시간성을 도출하는 것이 존재와 시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의 시간성은 이제 도래와 기재와 뭐 현재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도래와 기재와 현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시간성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시간성을 도출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여러 가지의 이런 이제 그 시간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출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에 있음의 시간성, 말의 시간성, 이해의 시간성, 빠져 있음의 시간성, 공간의 시간성, 심지어 이런 이제 세계의 시간성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시간성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제 존재와 시간 말미에는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도출해내게 되면서 다양한 시간에 대한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시간성으로 끝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1부 3편에서는 시간과 존재 강의에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존재시성은 템포랄리테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그 시평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평적 시간성인 거죠. 지평적 시간성. 그래서 존재시성을 도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시성은 현재시와 과거시와 미래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이제 도출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이 어디 있느냐? 바로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는 강의록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줄거리 개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존재시성을 다루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현재시, 과거시, 미래시라고 하는 존재시성을 다 또 도출했으면 됐는데 이 강의에서 이걸 다 도출하지 않고 현재시만 도출했다는 겁니다. 매우 애석한 어떤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시만 도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암베제나이트와 앞베제나이트라고 하는 현존성과 부재성이라고 하는 이제 현재시까지만 도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여기에 철학의 기여로 넘어오게 되면 드디어 이 존재시성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바로 시간공간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공간. 이 시간공간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냥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이전의 어떤 이제 시간과 공간의 사유보다 훨씬 더 좀 심오한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유로 넘어가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 시간에서는 분명히 시간의 어떤 우위성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공간으로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공간에 와서는 서로가 이렇게 이제 대등하게 시간 공간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간 공간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의 밀어냄과 끌어당김의 이음 구조다. 계피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죠, 다의 밀어냄과 끌어당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엔트리쿵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베리쿵이라고 합니다. 이 엔트리쿵과 베리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어지면서 이 이음 구조에 의한 것이 바로 이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중적인 운동, 밀어냄과 끌어당김의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공간에서 뭐도 나오냐면 시간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이데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이트라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발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화를 극복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주관의 어떤 이제 감성의 이제 틀로서 감성의 형식으로서 시간과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어 아이그니스로부터 이제 이 현이라고 하는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할 때 그 현으로부터 거기에 작동하게 되는 밀어냄과 끌어당김의 어떤 이음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이트라움이라고 할 때 하이픈이 있는 이 자이트라움을 쓰거든요. 혹은 자이트 슈필라움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자이트라움, 시공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3차원에 시간 1차원이 덧붙여지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XYZ에다가 T가 들어가게 되어서 XYZ 이 3차원 축에 XYZ에서 T가 들어가 가지고 4차원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공간과 시간의 병합,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하고 다르게 여기에서는 바로 현의 밀어냄과 끌어당김의 이음 구조라는 것에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뒤에 가게 되면 하이데거가 시간과 존재 강의가 있거든요. 이 강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자이트라움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4차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시간 3차원이 있고요. 공간 1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공간 3차원에 시간 1차원이 있지만, 하이데거가 말하는 4차원은 시간 3차원에 공간 1차원이 있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공간하고 하이데거는
자기가 말하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의 영상에서 살펴본 진리와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가?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본질로부터 발원하고 진리의 본질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위상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시간 공간이 더 근원적인 걸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근원적인 것이 시간 공간이고 이제 이 시간 공간의 작동이 진리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읽기는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시간 공간이 진리의 본질로부터 발원하고 진리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순간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순간의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순간의 장소 그리고 또 세계와 대지의 투쟁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 예술작품에는 세계와 대지의 투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세계와 대지의 투쟁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와 대지의 투쟁보다 더 근원적인 진리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밝히려는 운동과 은닉하려는 운동에 이런 근원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계와 대지의 투쟁은 이 밝힘과 은닉의 투쟁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한 단계 전개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것을 볼 때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제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전개된 형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렇게 이제 심도 깊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간 공간에 대한 1차적인 숙고는 하이데거는 현 하이픈 존재의 순간 장소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순간 장소. 우리가 이제 이 순간이라고 할 때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죠. 순간이라고 할 때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시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죠. 앞서 달려가며 반복하는 순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이제 순간과 이 장소, 이 순간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밀어냄과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 장소에서 이 밀어냄과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어냄과 끌어당김의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하이데거가 시간 공간을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탈근거, 이 앞그룬트죠. 이 앞에서 하이픈을 넣지 않으면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이걸 염두에 둔 거죠. 10년. 하지만 이제 하이픈을 넣게 되니까 이 앞에 어떤 이제 특징이 강조돼 이걸 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룬트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제 근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앞 그룬트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근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 그룬트도 있고 우어 그룬트도 있고 운 그룬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근거지음이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그린둥이 있고요. 에어 그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 그린둥이 있는 거죠. 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이 그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잡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 이것은 근거를 측심하기라고 해서 이 둘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존재가 근거를 지어주는 것이 그린둥이고, 그리고 이제 이 존재가 근거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다시 근거 짓는 것을 에어 그린둥이라고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이 근거지음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런 이제 그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해석상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앞 그룬트와 우어 그룬트와 운 그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탁월한 이런 이제 그 학자 가운데 바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이데거의 사건 존재론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 시간 공간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매우 이렇게 이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호는 앞 그룬트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 놓습니다. 그래서 앞 그룬트가 창시해가지고 우어 그룬트가 생기고 이제 운 그룬트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읽어봐도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 우어 그룬트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앞 그룬트와 운 그룬트가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이 우어 그룬트에서 앞 그룬트가 나오고 이 앞 그룬트에서 이제 운 그룬트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해석상에 어떤 그 고민되는 지점이 있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어 그룬트가 더 근본적이고 거기에서 앞 그룬트가 이렇게 이제 있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앞 그룬트가 아주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호가 탈근거는 진리의 본질의 근원적 본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최초의 본질적인 밝히는 은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가장 맨 밑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층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탈근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출발점은 우리가 흔히 이제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존재는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다 내어주지 않는 것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거절을 선물로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울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인데 그것이 거절이 이제 그냥 거절이 아니라 줌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비유를 들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종이신문이 있던 시절에 그때 이렇게 이제 신문에 막 글이 있는데 글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있던 적이 있죠. 이 빈칸은 왜 있는 걸까요? 빈칸은 이것은 원래는 실으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인쇄 준비까지 들어갔는데 검열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쇄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빈칸이 있으면 사람들이 빈칸인갑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죠.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 이것이 이제 안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이 빈칸이 있다는 것이 아예 아무것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빈칸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거절하기 때문에 뭔가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측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탈근거라고 할 때는 이런 측면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근거라고 하기에는 그걸 벗어나고 이탈해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탈근거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이탈해 가지고 밖에 머물러 있는
이 아우스 블라이벤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근거의 이탈을 이제 탈근거라고 이렇게 하이데거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탈근거는 뭐하고 연관이 많이 되냐면 은닉, 여기 이제 안 나타난 거죠.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재,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사실은 밖의 머무름입니다. 아우스 블라이벤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머물러 있다. 이탈해 있고. 그 다음 거절, 이 거절 이야기 있죠. 그리고 공허, 레레라고 하는 이제 이 공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공백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백, 공허와 공백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바로 이 탈근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제 이 이탈릭체를 잘 써가지고 탈근거는 탈근거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탈이 강조되는 거죠. 탈이 강조된 탈근거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은닉과 부재와 거절과 공허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또한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근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탈근거이다. 그래서 탈근거는 탈근거이다 라고 해서 앞에는 탈을 강조하고 뒤에는 근거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탈했지만 근거는 근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탈근거는 어떻게 근거를 짓냐면 바로 시간화와 공간화라는 방식으로 근거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짜이티궁과 로이뭉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외에도 짜이티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맨도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시간화와 공간화의 방식으로 근거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시간화와 공간화 이런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공간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는가? 시간화와 공간화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뭐냐? 상기하고 고대하는 떠나버림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상기하고 고대하는 떠나버림. 이 떠나버림은 이제 페어라세라이트, 존재의 떠나버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화라고 하는 것은 상기하고 고대하는 떠나버림으로서 이야기가 되면서 또다시 이런 이제 그 삼중의 어떤 이제 그 이런 연결된 그러한 시간의 어떤 그 구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계속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래와 기제와 현재, 그리고 그 앞서 달려가며 반복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상기하고 고대하는 떠나버림이라고 하는 이제 특히 이 떠나버림이 현재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것은 존재 자체의 어떤 그 사건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심오한 어떤 시간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밀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트리쿵이죠. 하이데거가 여기서 밀어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시간화는 도래성을 향해서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기제를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기제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떠나버림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이 삼중의 밀어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밀어냄들의 집약이 뭐냐면 바로 이 집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잡능이라고 해서 이런 밀어냄들이 모아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순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게 이제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거절하게 되는 일종의 공백 같은 걸로 밀어내는 걸 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간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이 새롭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 과거의 순간은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면서,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죽음은 시간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제고요. 또 이런 이제 그
시간과 연관된 것은 존재하고 깊게 연관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기하고 고대하는 떠나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집약되게 되면 순간이 되는 거죠. 밀어냄들의 집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음이라고 하는 이런 잡농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시간화라고 하는 운동의 이제 그 중요한 측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화만 있는가? 공간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로이뭉, 로이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화라고 하는 것이 밀어냄, 엔트리쿵하고 연관이 있다면 공간화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끌어당김, 베리쿵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하고 이어지게 되냐면 품어 안음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이 포괄적인 보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시간화와 순간을 감수하는 이러한 이제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시간화라는 건 계속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것이 다 모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로 순간이 되는 것이고요. 공간화라고 하는 것은 이걸 끌어당기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밀어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끌어당기면서 포괄적으로 보존하면서 이 이제 그 시간화와 이런 밀어냄의 모임과 이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품어 안으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화는 밀어내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 공간화는 끌어당기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서로 반대되는 어떤 이제 운동의 이러한 긴장과 투쟁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긴장과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의 이런 이제 바이킹과 은닉의 근원 투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이렇게 이제 그 지점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게 되면요, 하이데거가 드디어 이렇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서로 이렇게 엮어서 시간 하이픈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어떤 이제 가장 심오한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간은 품어 안음, 할트가 우리를 존재에게로 끌어당기면서 탈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뭐냐? 집약, 모음, 잡nu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존재에게로 밀어내면서 존재를 탈근거 짓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서 핵심은 품어 안음. 그리고 이것이 뭐죠? 바로 끌어당김인 거죠. 시간은 모음은 모음인데 밀어냄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끌어당겨서 품어 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끌어당기면 이 집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이 시간에서 밀어냄이 모아지고 집약된 것을 탈근거적으로 이제 품어 안음이고 밀어냄이라고 하는 것은 품어 안음을 향한 탈근거적인 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엮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공간은 결코 밀어내지 않고 시간화한다. 시간은 결코 끌어당기지 않고 공간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 매우 근본적인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는 보게 되면 시간이 확실히 이제 우위에 있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이렇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이제 발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간의 시간성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지만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간성과 시간성이 서로 이렇게 이제 엮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에어 아이그니스와
진리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탈근거된 것으로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면서 밀어내면서 집약하는 품어 안음이고, 이게 다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이어진 굉장히 중요하죠. 푸계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렇다고 연관된 건데요. 바로 탈근거로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제 그 사유가 되고요. 이런 철학의 기여의 시간 공간에 대한 깊은 사유는 뒤에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이데거의 이런 시간 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 공간의 사유가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잠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암베제나이트와 앞베제나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존과 부재인 거죠. 아무래도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고 연관이 있고, 이 이제 그 미래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부재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건 그러나 이제 이 전체가 사실은 이제 암베제나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의 현상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사고되는 대로 넘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존재, 이 존재와 시간을 이렇게 이제 뒤집은 거죠. 시간과 존재. 원래 이것이 이제 이 존재와 시간의 3부, 1부 3편, 3편에 왔었어야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잘 도출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존재와 시간이 미완성작이 돼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시간과 존재 강의에 오게 되면 하이데거의 이제 시간 사유의 총결산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아주 심오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시간과 존재 강의에서는 이 철학의 기여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깊은 사유가 계속해서 거기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여러 어떤 이제 시간 사유가 총괄되면서 시간과 존재가 작성되기 때문에 또 에아이그니스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이런 이제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시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의 기회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